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환율 이야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도록 뛰고 있군요. 15일 한때는 1329원까지도 갔더군요. 이것만으로 경제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끝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이 그림은 세계 24개 나라의 지난 1년간 화폐 가치 증감률을 보여줍니다. 환율과는 반대 숫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됐다 하면, 예를 들어서 환율은 10% 오른 것이지만요,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9%가 오히려 떨어진 것이 되지요. 이 그래프는 그렇게 계산된 값을 나타냅니다. 대부분 통화 가치가 다 떨어졌는데요. 7월 13일 현재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12.1%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조사 대상 24개 나라 중에 중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또 양적 완화를 멈추고 양적 긴축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 공급을 줄인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세계 경제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탓도 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중에도 몇 가지 서로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러시아는 말이죠, 무려 24.6%나 가치가 높아졌어요. 사우디는 0.1%, 인도네시아는 3.4%, 이 정도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세 나라들은 자원부국이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때문에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 식용유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엄청나게 뛰었어요.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반대로 수출하는 나라들의 통화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지금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식량 모두로 이익을 취하는 중이고요. 사우디는 석유,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식용유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도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대만 같은 나라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제조업 강국들인데요. 자원은 부족하지만 제조업 수출로 인한 달러 유입량이 많아서 통화 가치도 잘 지켜냈습니다. 중국은 4%, 대만은 6%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은 일본 엔화, 유로입니다. 엔화는 20%, 유로는 15%나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들은 일부러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축이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을 안 쓰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라도 돈을 쓰게 만들자, 이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기준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를 안 올려서 돈 가치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유로도 비슷합니다. 미국 달러와 지금 1대1이 되었고요. 6월 물가 상승률이 8.6%에 달았는데도 이 유로존에 유럽 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계속 0%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도 계속하고 있어요. 유로존 회원국 중에 독일 같은 나라는 금리를 올리자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탈리아입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150%를 넘어가니까 지금도 그 이자 부담이 엄청난 거죠.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그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ECB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7월 중 이번 주 목요일에 한 번, 그리고 9월에도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국내 정책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진 나라들입니다. 칠레, 스리랑카, 터키 같은 나라들이죠. 터키는 마이너스 50.7%, 스리랑카 마이너스 44.7%, 칠레 마이너스 27.6%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내 정책이 문제예요. 터키 같은 경우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물가도 낮아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고집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 결과 물가는 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에르도안은 정반대 논리를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가는 폭등하고 터키 돈, 리라화의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요. 칠레는 사회주의 정권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나라도 자원부국 아닙니까? 세계 최대의 구리 수출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구리값이 2배 넘게 뛰었으니까 수출액도 늘었을 것이고 통화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 순리지요.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촛불 시위 같은 이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고, 보리치라고 하는 35살 사회주의자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세금을 대폭 올린다 그러지, 헌법은 사회주의식으로 바꾼다고 하지, 그러니 자본이 안 빠져나가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도 칠레 대중은 그 사회주의 정권을 전폭 지지하고 있군요.
스리랑카는 라자팍사 대통령이 유기농으로 새 나라 만들겠다고 갑자기 화학비료, 농약 사용 금지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쌀농사, 차농사, 이게 이 나라 주특기 아닙니까? 수출 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화학비료, 농약 사용 금지를 했더니 쌀 수확량이 20% 줄고 차 수출량도 급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관광 수입도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빌린 돈 상환 날짜도 꼬박꼬박 다가옵니다. 돈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 당연하죠. 스리랑카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처럼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수출도 많이 늘었고 그 흐름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통화 가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유로나 일본 엔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준금리를 보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1년 사이에 0.5%에서 2.25%로 1.75%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0%, 유로 0%, 중국 0%, 대만 0.37% 올리는데 그쳤어요. 우리 한국이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는데도 통화 가치는 오히려 이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유럽이 약세여서 그렇다는 설명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만큼 그렇게 약세도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는 이 무역 수지 적자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6월에도 25억 달러 적자, 이 3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분명합니다. 우리 상품의 매력을 높여서 외국인들이 한국 상품을 사고 싶게 해야 합니다. 또 한국을 달러가 들어오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노조의 행태예요. 대우조선은 파업으로 멈춰섰어요.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파업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회사에서는요, 노조가 자기 회사 제품 불매운동까지 펴고 있더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부지런히 생산해서 수출하기도 바쁜 시국에 멀쩡히 따놓은 일감마저 저렇게 다 망치고 있으니 한국 경제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둘째는 빚투해서, 즉 빚어서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책입니다. 빚내서 코인 투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니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값 올랐을 때는 돈 벌었다고 펑펑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값 떨어져서 손해본 걸 구제한다고요? 은행들이 다 떠안으라는 말인데요. 그 은행 부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대출금 갚아온 사람, 코인 같은 거 쳐다도 안 보고 묵묵히 일만 해온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이런 나라의 은행과 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이번 정권은 이재명 정권이 아닌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때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